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박한길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대로 가기만 하면 성공을 하는 거고 그 길을 벗어나면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 농장의 법칙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 성공의 법칙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 넣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쌀이 10가마 들어있으면 그 쌀 10가마에 맞춰가지고 벽시도 준비하고 논의 사이즈도 준비하고 인부도 준비하고 농기구도 준비하고 모든 일정을 쌀 10가마에 맞춰서 모든 상황을 결정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영학 쪽에서는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머릿속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의해서 매니징을 한다, 이게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모습의 성공자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후나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나의 삶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는 뭔가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놓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의 성공자가 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좀 복잡하더라. 왜 복잡한가 했더니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첫째는 육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이 요구하는 바가 다른데, 육은 건강하게 오래 살며 그리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살며,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한 창조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적 욕구, 그다음에 감정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배워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이 있는데, 이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과 혼과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육은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느 한 가지만 결핍이 생겨도 우리는 불행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 한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살기는 살았는데 골골골 아프면서 살았어. 한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이 되겠죠. 자, 오래 살지 못하고 요절을 해도 한이 될 수가 있고, 찢어지게 가난하게만 살았다고 해도 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우리의 영과 혼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70년이나 80년 정도 쓰면은 다 허물어지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흙집입니다, 흙집. 그래서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다 이런 집 안에 우리 자신이 살고 있어요. 만약에 이 흙집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거예요. 집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쁘고 잘생긴 탤런트들을 보고 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쁘게 생겼다고만 하지. 그러니까 집이 멋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 즉 영과 혼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영과 혼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능력, 이 육의 능력은 사람들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뭐 역도선수, 세계적인 역도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껏 해봐야 뭐 5배, 10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 영과 혼의 세계는 이거는 100배도 되고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의 넓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널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 생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영과 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없는 짐승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걔가 늙어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이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배부르면 그냥 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감정적인 면에서도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기쁨 속에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와 자연에 대해서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죽었는데도 그 사람 죽는 것 자체가 별로 안타깝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죽었구나. 그런 경우 있죠? 죽었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죽었구나로 끝나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참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라졌을 때 참 쓸모있는 사람이었는데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 4가지가 골고루 만족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4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히게 균형 잡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겠다는 목표를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에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요걸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사는 집은 어떤 집이며 내가 타는 차는 어떤 차고 내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내가 누구에게 베풀면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면서 또 어떻게 존경받고 살아가는지, 가족들과는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정말 내가 뭐를 배우면서 내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 삶이라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는데 이 양식은 눈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자기 삶의
수준이 어떤지,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자동차는 몇 점인지, 건강은 몇 점인지, 여행은 제대로 했는지, 효도는 제대로 했는지, 기부 봉사했는지, 요거를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연결해 보면은 요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것이 쭉 펴져가지고 10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요 네모칸에다가 쭉쭉 써주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6에 관한 부분을 여기다가 써 넣는 거예요. 6 그러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와 식은 대개 다 해결이 되어 있는데 대개는 무슨 문제가 남아 있어요? 주택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차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항목들을 자기가 쭉 쓰세요. 그리고 무슨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6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살고 사랑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효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겠죠. 그리고 배우는 것은 뭐 자녀 교육 뭐 자기 학습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공헌하는 것은 봉사, 기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현금. 예, 현금. 뭐 어떤 사람은 빚 정리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 뭐 하여간 현금이 좀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 항목이 여기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기부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부자가 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은요 되게 못해요. 왜? 부자가 되면요 굉장히 바빠져요. 돈 쓰러 다니느라고. 돈 없을 때 도리어 시간이 좀 더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없을 때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적게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 초창기에 뭐 사무실 얻을 돈도 부족하던 그런 시절에 정말 어려웠던 때도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애들이 있다고 하면 돕자. 그래서 우리 회사 주변에 20만 원, 30만 원부터 우리가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돈이 벌리니까 그러면은 200만 원, 300만 원을 하자. 조금 더 돈이 벌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하자. 이렇게 해서 점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하는 거야. 예? 단독. 예, 단독. 몇 평? 방 몇 개? 60평. 예, 60평. 가격 얼마 예상하세요? 5억이요? 예. 5억 가지고 지으려 하면 이제 시내에서 한참 밖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예. 자동차는 면허증부터 따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선 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구닥다리 소나타다 그러면은 정말 타고 싶은 차는 어떤 차예요? 예? BMW가 7 시리즈가 있고요. S 시리즈가 있고요. E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고요. A도 있고요. 어떤 거? M도 있고. 예. 어떻든 지금부터라도 타고 싶은 벤츠 종류부터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가격을 조사를 하고 차가 지나가면은 색깔을 보세요. 저 색깔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벤츠를 살려면 색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하시라 이거예요. 자, 건강. 매일 하루에 1시간은 운동을 하겠다. 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해모임은 꼭 2포씩 챙겨 먹겠다. 이거 꼭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하는 거예요. 자, 효도. 전화라도 좀 하세요. 전화라도. 제가 돈 벌어서 잘 모시겠습니다. 돈 벌고 나면요 안 계셔. 그러니까 지금 전화라도 하라 이거예요. 돈 못 벌었을 때도 지금 하는 거예요. 전화하기라도 하세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요 돈 안 갖다 주더라도 어려우니까 안 가져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전화도 안 오면은 마음속으로 섭섭해. 그러니까 돈 벌어서 못 갖다 드리더라도 전화라도 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잊어버리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효도한다고 하면서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리세요. 생활비.
20만 원, 30만 원 드리면서 그 용돈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효도 다 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매월 1년이 아니고. 그래야 부모님들이 뭐 좀 제대로 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약값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또 다른 손주들한테 줄 돈도 있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자녀들 하고 싶은 것 좀 하도록 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 정도는 버셔야 되냐면은 최소한 3천만 원에서 월 7천만 원 정도는 벌어야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돼요. 견적을 내보면은 대개 3천에서 7천, 좀 검소하게 좀 소박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3천 선에서 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7천만 원은 가져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을 하나 다 떼버려. 300에서 700. 진짜 300에서 700만 번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돈을 잘 몰라. 특히 가난한 사람들 돈을 몰라서 돈을 못 벌어요. 돈이라는 것은요, 대개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가난뱅이들의 공식이에요.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으면요, 평생 가난뱅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지출을 정해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쓰시는 것은 지출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집은 얼마짜리가 집에 얼마를 지출하겠다, 자동차에 얼마를 지출하겠다,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얼마 지출하겠다, 여행을 위해서 얼마 지출하겠다, 부모님한테 얼마 지출하겠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얼마 지출하겠다, 다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수입처를 찾아야 되는데, 2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는 내 지출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거나 내가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제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300 버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3천을 버느냐? 그럼 10배나 힘들 거 아니냐? 확률은 10분의 1로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힘들다. X의 5예요. 돈은 많이 번다고 해서 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돈 못 버는 사람들,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은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내가 10배를 벌려면 10배나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힘들게 돈 벌고 있을까요? 200, 300 버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게 돈 벌고 있어요. 2천, 3천 버는 사람은요, 그렇게 힘들게 벌지 않아요. 2억, 3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그 사람은요, 널린 게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 버는 것처럼 쉽고 재밌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쉽고 돈 버는 게 재밌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돈에 관한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적은 돈을 버셔야, 힘들게 적은 돈을 버셔야 되겠어요? 쉽게 많은 돈을 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놔야 돼요. 통장에도 현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발 돈 좀 빌리지 마세요. 돈 빌리는 거 습관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견디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아이고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어떻게 죽더라도 내가 너 잘 되는 꼴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집 한 채 마련하느라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느라고 평생을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오고 그래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런 집 한 채 때문에 평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그거 시킬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돼요. 유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전 세대보다도 못 사는 세대래요. 살기가 더 어려운 세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자녀들 집 한 채씩은 다 사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3천에서 7천은 벌어야 돼. 그리고 무슨 고부간의 갈등이니 뭐니 이런 거 있는 것도요, 되게 보면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요, 내색하지 말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야 너 신랑 차 가지고 나가면 시장 보고 네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차 없어서 불편하지? 요거 가지고 차 하나 사라. 3천밖에 안 되는데 더 좋은 거 살려면 네가 보태서 사고, 요렇게 가지고 봉투 하나 찔러주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엄마로 변해. 그냥 고부간의 갈등이고 뭐고 다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런 영화가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만 하면 진짜 되느냐? 돼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 몸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입에다가 제가 새콤하고 달콤한 빨간 석류화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금니로 아자자작 씹으니까 새콤하고 달콤하고 시큼한 석류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나오죠? 침 안 나온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석류를 먹는 거하고 석류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집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탄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들에게 돈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조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개는 조카 결혼식에 20만 원 낼까 30만 원 낼까 50만 원 낼까 100만 원은 내야 될 건데 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누렇게 떠가지고 예식장 가시죠. 그런데 조카 불러가지고, 얘야 혼수 마련할 때 많이 못 모았지? 이모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준비 좀 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식장에 나타날 때 아마 그날 신부보다도 이모가 더 빛날 거예요. 주변에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온 집안에. 이 조카가 이모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고 온 집안에 다 소문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5천만 원을 미리 주고 예식장에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더라도 뭔가 집안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공부시킨 대로 시키고 싶고,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싶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와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삶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뀌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지만은 나는 그렇게 2년 안에 3년 안에 그렇게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표정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도 얘기할 때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가 한다고 그러는데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따위로 얘기하면은
안 따라 나서요. 친구한테 전화할 때도 내가 너한테 뭔지 알려준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기가 막힌 사업을 시작을 했다. 내가 한 달에 3천, 7천을 버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혼자 벌다고 하면은 네가 나중에 제일 내한테 원망을, 너 혼자 버느냐고 원망을 제일 많이 할 놈이니까 내가 너한테부터 알려주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 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야 뭐가 변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200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500을 벌고 1000을 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깝깝해 보여야 된다 이거요. 깝깝해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3천도 벌고 5천도 벌고 7천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이 명료하게 들어가야 돼요. 명료하게. 저는 이 회사를요, 이 법칙 하나 가지고 만든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고재우 거지 50만 원짜리 월세방 살고 겨우 어떻게 하고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한 대 가지고 이 회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원리를 따졌을 때 정말 좋은 제품을 절만 싸게 팔면은 이 회사는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생기면은 물론 첫째는 가족들 생계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 당연한 거죠, 가장으로서. 그리고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복지재단을 만들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돕겠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될 거다.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할 때부터 그 생각을, 그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17명 모아놓고 글로벌 회사가 되겠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유통의 허브가 된다고 우리 목표를 딱 정해놨어요. 허브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허브를 통해서 지나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흐르도록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한 회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경영해가지고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필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정신 나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건 바본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경영해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런 인생, 그 한편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은 지금 전셋집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120평짜리 전원주택이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30평짜리에서 눈을 떴지만은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하면 120평짜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나타 안에 있지만은 벤츠를 타고 가는 기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집이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농부의 머릿속에 쌀 10가마가 들어오느냐, 땅콩 2가마가 들어오느냐, 고구마 2가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농부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것은 다 달라져요. 쌀 10가마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다. 그래야 내 부모 내 자식이 굶지 않는다. 나는 쌀 10가마를 반드시 가을거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농부는 거기에 맞춰서 쌀 10가마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그 봄에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갔던 그 쌀이 가을거지를 하면은 창고에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농장의 법칙이에요. 농부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창고에 막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내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타고 싶은 차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남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은
내가 그런 차를 타면서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굳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은 어디서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 말고는 튀어나올 데가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에다 그래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생 시나리오, 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영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넣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는 거고, 이거를 넣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바뀌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져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계획하고 꿈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